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기후위기 시대입니다. 안전한 에너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해상풍력 산업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해상풍력 산업이 어업인과의 갈등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슈 토크에서는 전남도의회 최동익 의원과 함께 전남 지역 해상풍력 산업 현안과 수산업 공존 방안 함께 모색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전남도의회 여수 출신 최동익 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전남 지역이 바다와 인접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러한 여러 자연 조건이 이 해상풍력 산업을 구축하기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전남은 풍속이 초당 7.2m로 일정한 데다가 수심이 40m 미만으로 낮아 해상풍력 발전에 가장 적합한 곳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한 해상풍력 잠재량은 전국 해상풍력 잠재량의 32%인 125기가와트로 가장 많은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전 세계가 탄소 중립 정책을 추진하면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전남 지역 해상풍력 산업 비전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요? 예, 기후 위기 및 에너지 안보 문제로 재생에너지 관련 국제적 요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도 지난 24년 5월 16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확산 전략을 발표하며 해상풍력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개혁 입지 제도를 법제화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해상풍력 보급 확대에 대비하여 항만, 선박 등 설치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원하여 안정적인 해상풍력 단지 운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발맞춰 전남도는 해상풍력 클러스터를 조성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에너지 대전환을 선도하고자 합니다. 네, 이렇게 전 세계가 지속 가능한 발전에 집중을 하고 있는 만큼 우리 지역도 한 발자국 더 다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전남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해상풍력 발전 현황도 함께 살펴주실까요? 예, 24년 9월 현재 전국에서 91개 사업 30.5기가와트 해상풍력 발전 사업 허가가 났고요. 이 중 전남도는 7개 시군에서 국내 전체 발전 사업 허가의 59%인 57개 사업 18기가와트 발전 사업 허가를 받았습니다. 풍항 계측 허가를 받은 지역도 107곳이나 됩니다. 전남에서는 신안군 8.2기가와트를 비롯해 여수, 영광 등 7개 시군에서 계획 용량 30기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최초로 민간 기업이 신안군 자은도 앞바다에 건설 중인 해상풍력 발전 규모는 총 9메가와트로 9.9메가와트 발전기 10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9월 해상공사에 들어가 현재 세 번째 발전기를 설치 완료했고 내년 상반기 상업운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1위 터빈사인 덴마크 베스타스가 대규모 해상풍력 터빈 공장을 구축하기 위해 김영록 도지사님과 면담을 최근 개최하여 세계 최대 규모 전남 해상풍력 1단지가 시운전 후 준공해 2025년 상반기에 상업운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네, 내년 산업이 어떻게 발전될지 정말 기대가 되는 모습입니다. 네, 아무래도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주목되고 있는 만큼 분명 필요한 사업은 맞지만요. 이 도입이 활성화되고 있는 시기인 만큼 우려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특히 어업인이 이 사업을 반대를 하면서 갈등을 빚는 사례도 있다고요. 예, 탄소 중립을 위한 재생 에너지가 확대되는 가운데 우리 지역인 서남해안을 포함한 동해안 등 전국적으로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 어업권 침해, 어획량 감소, 조업환경 악화 등 이유로 기존 해양 공간을 이용하던 수산업과의 갈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업자 중심의 무분별한 사업 추진에 따른 조업구역 침해가 심각하여 어업인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어업인들은 산업통상자원부가 풍항 계측기 설치 순으로 독점적 입지 권한과 우선권을 부여하여 사업
수행 의사 능력 유무와 상관없이 입지 선정을 위한 풍황 계측기 난립을 조장한다는 반응입니다. 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어업인 분들이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혹시라도 조업 활동을 계속 못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불안감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주실까요? 조업 공간의 감소로 해상풍력발전소가 건설되면 해당 구역의 어업 활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어업인들은 특정 지역에서 조업을 할 수 없게 되어 어획량이 줄어들거나 조업을 위한 새로운 장소를 찾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어장 변화입니다. 풍력발전소 설치가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이는 어종의 서식지 변화나 이동을 초래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어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안전 문제인데요. 해상풍력 단지 주변에서 조업하는 것은 안전상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풍력발전소 구조물과 어선 간의 충돌, 위험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 손실인데요. 조업 활동의 제한은 어업인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어업인들은 해상풍력 건설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남도에서도 현재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전남도에서 해상풍력 발전 사업이 진행되는 이 각 지역을 돌면서 직접 찾아가는 주민 설명회도 개최를 하기도 하고요. 또 어업인 참여형 해상풍력 발전을 제안하기도 했는데요. 이 어업인 참여형 해상풍력 발전 어떤 형태인 건가요? 어업인 참여형 해상풍력 발전은 어업인들이 해상풍력 발전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이익을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어업 활동을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어업인들이 해상풍력발전소 운영과 관리에 참여하거나 그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를 받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해상풍력발전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고 전남형 기본소득과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현재 해상풍력 발전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전남 지역 어업인들 분위기나 반응은 어떤가요? 전남 지역 어업인들은 해상풍력 발전 프로젝트에 대해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일부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반면 다른 일부는 어업에 미치는 영향과 생태계 변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상풍력발전소가 어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 어장 감소, 그리고 어획량 변화에 대한 우려가 크며 이에 따라 어업인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또한 해상풍력발전으로 인한 수산자원 관리와 환경보호 문제에 대한 논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결국 해상풍력 발전과 어업 간의 균형을 찾기 위한 대화, 협력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소통을 통해 어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최근 전남도의회 수산정책발전연구회에서 이 전라남도 해상풍력과 그리고 수산업 공존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어떤 취지의 연구 용역이었는지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연구가 진행됐는지 함께 소개해 주실까요? 이 연구 영역 취지는 전남 지역의 해상풍력 단지를 건설할 때 수산업과 공조 방안을 마련하여 전남의 해상풍력을 핵심 에너지원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 정부 주도에서 민간 파트너십에 기반을 둔 성장 모델로 전환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시장 생태계 조성을 위한 것입니다. 연구는 국내에 해상풍력 현황 및 풍력발전 사업 사례 분석을 통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해상풍력 사업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해상풍력의 인허가 과정에서의 문제점 도출, 지금까지 해상풍력 특별법 추진 경과 및 주요 내용, 해상풍력이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해상풍력 발전 과제를 바탕으로 해상풍력과 수산업 공조 방안을 위한 관련 제도 개선 방안 마련, 공조 방안을 통한 관광 상품 개발로 지역민과 어업인의 수익 창출 모델,
해상풍력발전단지 정책 및 모델을 바탕으로 조례 제정안을 만들고 최종 정부의 정책 제안을 위해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네, 이 외에도 최종 보고회에서 다양한 내용들이 논의됐다고 들었습니다. 먼저 이 해상풍력이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해양 환경 영향 측면에서 해상풍력단지 공사와 가동으로 인한 해수성 상업어종인 고등어나 조기, 오징어 등 멸치, 그 영양 등 수산자원 영양에 대한 검증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케이블 매설과 파일 작업 과정의 해저면 교란, 저소생물 서식지 파손, 소음 진동, 가동 중에 프로펠러 소음, 자기장 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또한 해상풍력 단지 내 어업 활동이 제한되는 조업구역 축소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 단지의 경우 2028년까지 발전단지 반경 500m 통항 제한구역을 설정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도적인 문제점입니다. 입지 선정 시 해상풍력 사업자가 어업 영향 고려 없이 사업 입지를 선정하고 풍항 개척기 부지 우선권 제도로 인해 입지 선정과 난개발이 우려되며 소수 지역 주민 중심으로 동의서 확보 후 인허가 추진으로 실질적 이해 당사자인 어업인 의견 수렴 절차가 부재하다는 것입니다. 네, 또 공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이 해상풍력 산업의 인허가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들리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 좀 해주시죠. 수산업과 해상풍력 산업의 공존을 위한 인허가 절차 개선의 필요성은 여러 가지 이유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자원 배분의 효율성은 해상풍력 발전소가 수산업과 같은 해양 자원을 사용할 때 두 산업 간의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네. 인허가 절차가 개선되면 해상풍력 프로젝트와 수산업과의 충돌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또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인데요. 인허가 절차의 개선은 기업과 이해 관계자에게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예측 가능성을 강화해야 됩니다. 이는 투자 유치와 사업 추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협력과 소통 강화인데요. 인허가 과정에서 수산업 종사자와 해상풍력 개발업체 간의 협력과 소통을 촉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공동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적 안정성인데요. 명확한 인허가 절차는 법적 안정성을 높여 해상풍력 프로젝트 진행을 보다 원활하게 하고 수산업 종사자들의 권리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해상풍력 산업의 인허가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수산업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으며 이는 두 산업 모두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허가 절차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군요. 예. 앞서서 이 입지 선정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이때 정부 주도의 계획 입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들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정부가 주도하면 통합적인 접근이 가능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는 있으며 장기적인 에너지 정책과 연관되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어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으며 지역 주민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사회적 수용성을 높일 수 있어 정부가 중재 역할을 하면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네, 이 계획 입지 제도를 도입하려면 안 그래도 이 법안이 발의가 되어야 할 텐데요. 법안이 발의가 된다면 어떤 내용들이 필수적으로 담겨야 되나요? 예, 먼저 그 목적 및 범위, 해상풍력의 필요성과 계획 입지의 목적 명시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지 선정 기준인데 해상풍력 발전소 입지를 선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규정, 예를 들어 환경 영향이라든지 해양 생태계 보호, 항해 안정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허가 및 승인 절차인데요. 해상풍력 발전소 건설을 위한 허가 및 승인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고 관련 기관의 역할과 책임도 명시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환경보호 조치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와 평가 방법을
포함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사회의 협력인데요. 지역 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협의 및 의견 수렴 절차를 명시하고 지역사회 참여를 보장해야 됩니다. 그 다음 재원 조달 및 지원 방안인데요. 해상풍력발전 프로젝트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법과 정부의 지원 방안을 포함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모니터링 및 평가를 꼭 해야 되는 이유가 해상풍력발전소 운영 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성과 평가를 여러 가지 방법을 규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법안에 포함되어야 계획 입지 지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네, 이 법안에 들어가야 할 내용이 정말 다양하게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이 지역민과 그리고 어업인 분들과의 소통일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어떤 노력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해상 풍력 발전의 이점, 그 계획 운영 방식에 대해 어업인에게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설명회나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어업인들의 우려와 의견을 듣고 반영할 수 있는 간담회를 통해 소통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어업과 해상 풍력 발전이 상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제시해야 되고요. 어업인들이 해상 풍력 발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의 의사 결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환경 훼손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이 바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도입하고 또 이를 잘 설명해가는 과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해상풍력발전소는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특정 공법을 통해 해양 생물 서식지 파괴를 줄이고 해양 생태계를 보호해야 합니다. 또한 풍력발전은 설치 및 운영 과정에서 소음과 진동을 발생시킬 수 있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적 접근은 해양 생물과 주변 주민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장기적으로 에너지 자원 확보가 기후 변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주민들에게 공법의 필요성과 효과를 설명함으로써 지역민들의 반대를 줄이고 협력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지역민과 그리고 수산업과의 공존 방안으로 이 해상풍력 발전의 이익을 공유한다거나 혹은 관광상품 개발 등도 제안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 부분도 함께 소개해 주시죠. 주민, 어업인이 사업에 대한 지분이나 채권 또는 펀드로 투자하여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소득원을 발굴할 수 있도록 이익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업 기능과 관광, 문화, 레저 기능을 갖춘 융복합 공간 조성, 그리고 섬 어촌 휴양마을 조성 확대 등 관광상품 개발로 지역민의 수익을 창출하는 방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해상풍력 사업이 도입 초기인 만큼 이 전남도 의회에서도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지역민 우려 사항에 대해서 소통을 좀 강화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청회 등을 통해서 의견을 듣고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거나 지속적으로 지역민들과의 소통을 연결하는 리더와 협력하여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도민분들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전남도의회 수산정책발전연구회 대표로서 도의회 차원에서 해상풍력 건설로 인한 어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상을 위한 전남형 기본소득 제도를 법과 조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다가 만들어내는 무한한 에너지, 해상풍력입니다. 그런 만큼 바다와 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고민들 이어가야겠고요. 더불어 지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도 함께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이슈토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